네, 안녕하세요. 11주차 3차 시간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 4시 반이 됐네요. 예, 말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 빨리빨리 해서 드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면 수업 때 했던 것이, 우리가 장애물 피하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일단 장애물 피하기가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수업은 했지만은 하루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일단 파라메타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obstacle이라고 하는 벡터를 봤네요. 그죠? 예. 그죠? 벡터에 장애물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다음에 뭐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박스 랭스가 미니멈 박스 랭스가 40.0이었었죠. 거기다가 이제 스피드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맥스 스피드하고 본인의 현재 스피드 우리의 영웅 비클에 그죠? 이게 비례를 해서 맥시멈이라면 여기 이제 뭐 비클의 스피드가 맥스 스피드인 경우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민 디텍션 박스 랭스보다도 2배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미니멈은 스피드가 제로인 경우인데 스피드가 제로인 경우는 없을 테니까 아무튼 이론상으로 스피드가 제로인 경우에는 그냥 민 디텍션 박스 랭스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스피드에 따라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데 맥시멈 예, 민 디텍션 박스 랭스의 2배, 미니멈 1배,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그 박스 랭스가 결정이 되면 그 박스 랭스에 해당되는 그 박스 랭스에 걸리는 모든 장애물을 태그를 붙이죠. 그래서 여기에 태그 obstacles within view range에서 여기에 우리의 히어로 비글과 그 다음에 박스 랭스가 이제 파라미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태그 네이버로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여기 추가되는 거는 바로 장애물에 관련된 정보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여기 추가가 돼서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는 언태그 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장애물 그러니까 우리의 비클에서 장애물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향하는 벡터를 TO라고 하고요. 그죠? TO라고 하고 그다음에 extended range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현재 박스의 랭스, 디텍션 박스의 랭스에다가 장애물의 반지름을 더하게 된,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 TO가 작게 되면은 오버랩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떤 데서 보이는 게 여기서 할까요? 한다면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의 현재 우리 이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여기서 해보죠. 여기 원점에 이제 비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원이 있으면은 그죠? 원이 있으면은 여기 장애물이죠. 그리고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의 랭스가. 박스의 랭스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딱 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레인지라고 하는 게 이제 익스텐션이 됐는데 요 길이에다가 그죠? 우리 여기 원의 반지름을 더한 값이 바로 TO라고 하는 애의 랭스 값입니다. 그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 장애물까지의 향하는 벡터가 이 벡터고 TO 벡터고 이거의 길이니까 요것이 바로 정확하게 L 플러스 R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버랩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원이 더 장애물이 더 밀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변함이 없지만 L 더하기 R은 변함이 없지만 뭐가 변합니까? 이 장애물이 이동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장애물이 이동했으니까 뭐가 변했어요? TO가 바뀌었죠.
TO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짧아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쪽이 더 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버랩이 됐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짜 이거 뭐 랭스를 구하고 하면 이게 루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비교만 하면 되잖아요. 비교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 랭스의 스퀘어 제곱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레인지의 제곱보다도 작게 되면 오버랩 돼가지고 오버랩 되는 거는 다 태그로 붙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비클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얘기한다라면은 어, 이거네요. 그죠? 우리의 비클과 가장 가까운 그 장애물을 찾는 거예요. 장애물을 찾는 겁니다. 그죠? 예, 장애물을 찾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태그를 붙였지만은 태그의 뭐죠? 그 이론상 이 여기 그 랭스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길이보다 그다음에 여기서 비클에서부터 장애물까지의 거리 그죠? 예, 이 거리가 크면 예, 이게 훨씬 더 크게 되면은 오버랩이 안 된 거고, 그죠? 이 거리가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반지름을 더한 값보다도 작게 되면은 오버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얘는 뭐 일단은 뭐 안 될 확률이 높죠, 그죠? 예, 근데 얘는 예,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그 가장 가까운 놈을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비클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물이 바로 여기죠, 그죠? 이걸 찾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가까운 놈의 장애물을 일단 이제 포인터로 이렇게 너를 이제 초기화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거리는 맥시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니멈을 찾는 거겠죠. 그다음에 로컬 포스 오브 클로제스트 obstacle 그러니까 이거는 장애물의 그 가장 가깝게 있는 장애물의 그 로컬 좌표에서의 XY 좌표를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일단은 저기 장애물을 예, 이제 비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서 커브 오비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예,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제 처리하는데 첫 번째 태그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당연히 태그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이 예, 그 부딪힐 수 가까울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태그가 있는 애만 먼저 체크를 합니다. 태그가 안 된 애는 버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태그가 안 된 애가 바로 요거겠네요,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태그가 된 애에서부터 일단은 저기 이게 포인트 투 로컬 스페이스가 뭡니까? 하나의 점을 로컬 스페이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CUROB가 뭐예요? Current Obstacle.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장애물의 위치죠. 이 위치가 예,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걸 만들면은 로컬 좌표를 만들게 되면 요 점이 요 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요 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 바로 요 장애물이 이 비클이 여기 원점으로 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된다. 뭐죠? 그죠? 예, 로컬 좌표에서의 위치 좌표가 된다. 뭐 이런 것을 로컬 POS에서 저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로컬 포지션의 X 좌표가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는 예, 내가 이제 로컬 좌표로 바꿨더니 다 이제 장애물이 지금 로컬 좌표로 다 이렇게 예, 바뀌었습니다. 그죠? 얘는 태그가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로컬 좌표로 바꾸지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가 태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 좌표 바뀌었더니 얘는 지금 x 좌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음수가 되죠. 음의 영역이잖아요. 여기가 음이고 여기가 양이니까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얘는 뒤에 있구나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비클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얘는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큰 것만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어, 확장 레디어스 반경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비클의 반경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저기의 반지름 그러니까 장애물의 반지름을 더한 것을 확장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확장 반지름보다는 예, 그 우리 장애물의 그 로컬 좌표의 y 좌표가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겠죠. 예, 안 됐네요. 말이 잘 안 나온다 확실하게 새벽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주 편하게 얘기한다면 여기 비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비클에 예, 반경이 있겠죠? 이렇게 반경이 있습니다. 라운딩 박스가 있죠. 요거의 반지름을 스몰 i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게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좋습니까? 자,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죠? 예, 아까 우리 확장형 그 반지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장애물의 반지름 더하기 우리의 비클의 반지름을 더한 값을 예, 확장형 예,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요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예, 요 거리가 2r이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예, 이게 이제 오버랩이 되려고 그러면 그죠? 오버랩이 되려고 그러면 즉 오버랩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여기 장애물의 y 좌표가 어떻습니까? 뭐보다 작아야 되죠? 2r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예, 2r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올라가서 y좌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2R 이거보다는 크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오버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랩이 안 된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레인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R 플러스 R 레인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이거보단 작아야겠죠. 그래서 y좌표가 분명히 작아야 되기 때문에 네, y좌표가 작은 것을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체크를 했어요. 그죠? 예,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이게 아니고 입니다. 예,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A하고 B가.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제 바운딩 이 뭐죠? 이게 바운딩 박스잖아요. 이게 디텍션 박스잖아요. 그죠? 여기에 얘가 사실은 이렇게 부딪히냐 부딪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운딩 박스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딪히는 곳이 여기하고 여기가 부딪히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서 이렇게 부딪히는 점이 가장 이 원점에 가까운 것, 즉 비클에 가까운 장애물을 우리 눈에 보기만 하더라도 얘가 더 가깝죠, 그죠? 예, 그죠? 예,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얘가 가깝지만 컴퓨터는 그냥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우리 아트가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는 여기 디텍션 박스에 장애물이 교차하는 요 점을 찾아서 음수는 버리고요. 양의 수를 찾아서 그다음에 여기에는 두 점이 있죠. 요 세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놈이 어디예요? 이 비클에 바로 요 점이죠. 그러니까 요 점을 갖고 있는 애가 바로 가까이 있는 애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바운딩 박스라고 자꾸 그러네요. 내가 디텍션 박스에 교차하는 요점을 찾기 위해서는요. 좀 약간 계산이 복잡해져요. 얘는 이 라인에 그죠?
얘는 또 이 라인에, 그죠? 교차하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걸 좀 약간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의 크기를 아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장애물의 반지름 큰 라지알이고, 그죠? 예,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이 바로 디텍션의 요 위드스, 하이트죠. 여기 하이트, 그죠? 하이트. 요만큼이 요게 스몰 r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원으로 얘기한다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예, 그죠? 비클의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스몰 r로 합니다. 그러면 이, 이 반지름이 r 플러스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되는 큰 원이 생기잖아요. 이 큰 원이 x축에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느냐를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계산이 덜 복잡하다 이거죠. 덜 복잡하고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기가 이 B 저기 뭡니까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저기잖아요. 그 교차점이잖아요. 예, 디텍션 박스에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큰 원을 그려서 x축에 교차하는 점을 찾게 되면 아마 여기 좀 보이지만 요 점이 될 겁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큰 원으로 해서 x축에 만나는 교차하는 점을 찾아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심플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그러니까 장애물의 x 좌표를 cx, 그다음에 장애물의 y 좌표를 cy라고 했었을 때 교차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식이 쫙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이제 큰 원의 반지름이죠. r 제곱 마이너스 y 좌표의 제곱, 그죠? 왜 루트입니다. 이게 스퀘어 파트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뭘 구했어요. 아무튼 이 IP가 뭐냐면 교차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우리 배웠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생각나시죠? 예, 이게 아마 여러분 뭐 중학교 때 공부하셨습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는지 기억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꽤 됐네요. 자, 그런데 임의의 점 x1, y1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경우에 어떻게 되죠?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은 R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중심이 있을 경우에는 중심이 x1, y1인 경우에는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심이 원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임의의 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심점에 x좌표, y좌표를 본다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cx, cy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cx, cy로 해놨어요. 그래서 x-cx의 제곱 플러스 y-cy의 제곱은 r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x1이고 이게 y1인 거죠.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여기 cx, cy로 돼 있잖아요. x좌표, y좌표로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x축에 만나는 점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되죠? x축에 만나는 점을 구하려고 한다면 y 값이 제로잖아요. 이게 여기가 다 y가 제로인 경우지 않습니까? 그럼 y 대신 다 제로를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cx의 제곱 플러스 y가 제로니까 cy의 제곱은 r제곱이죠.
그쵸? 예, y가 0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x-cx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cy의 제곱이겠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c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cy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아까 루트가 되어 있던 부분이었었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cx 플러스 마이너스 cy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가 바로 스퀘어 파트 r 제곱 마이너스 cy 제곱이죠, 그죠? 예, 그래서 IP는 cx의 여기 원래 c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스퀘어 파트 부분이잖아요. 근데 플러스보다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취해 봅니다. 마이너스를 두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이니까 값이 작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if x는 cx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cy 제곱 요걸 먼저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처음에는 IP가 마이너스인 경우를 체크해 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했더니 음수가 나왔어. IP점이. IP점이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점이 이게 음수가 나왔으면은 여기 아까처럼 이게 뒤에 있는 거잖아요. 뒤에. 그죠? 뒤에 x축과 만나는 요 점이죠. 요 점. 그죠? 요 점이잖아요. 요거는 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이게 마이너스를 줬더니 마이너스 나온 거구나 해갖고 이번엔 플러스로 바꿔버리죠.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만약에 마이너스로 했는데 0보다 크다고 하면 이 문장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IP로 이제 가는 거죠. 계속.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IP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IP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어떤 저장을 하게 되죠. 저장을 해서 원래는 이게 초기값이 맥시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X축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즉,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X좌표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를 지금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IP 값, X 값만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래서 계속 뺑뺑뺑뺑 돌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작은 값이 이제 세이브 되겠죠. 제일 작았을 때에, 그 장애물은 얘가 갖고 있고요. closest intersection obstacle이 갖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 장애물의 로컬 좌표는 로컬 포스잖아요. 로컬 포스 오브 closest obstacle에서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게 두 개를 구했어요.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요. 자, 요거는 이제 일단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할 건 뭐냐면요. 이제 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이쪽을 레이트럴 포스라고 하고요. 레이트럴 포스라고 하고요. 여기 있을 경우에,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이트럴 포스고요. 그 다음에 제동력, 브레이킹 포스는 또 이런 방향으로 주로 많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힘은 어떻게 되죠? 요 두 벡터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레이트럴 힘이죠, 레이트럴 포스죠. 그 다음에 브레이킹 포스는 이렇게 가는 거하고 합치면 이 방향의 힘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휘겠죠, 그죠? 전진하면서, 그죠? 이런 힘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구하는 방법은요. 여기 그림을 잘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보시게 되면, 일단 멀티플라이어를 하나 계산을 하는데, 멀티플라이어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여기 멀티플라이어 곱하는 데는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제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값을 조정하는데, Y축의 힘을 값을 조정하는 건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스의 랭스에서 로컬 좌표의 x값을 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로 나누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x값이 가장 작을 때가 제일 크겠죠. x값이 작다는 얘기는 x좌표의 값이 작다는 얘기고 x좌표의 값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다들 이 로컬 좌표가 0보다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0인 경우가 제일 작겠죠. 즉 장애물이 원점에 있을 경우가 제일 작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0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1이 되고 그죠? 그래서 2.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이 점점점 원점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이 값이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얘가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점점점 x축으로부터 멀어져 갔었을 경우에 곱하기가 좀 작아지고요.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곱하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요걸 곱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x축에 가까우냐 장애물이 아니면 점점점 원점에 가깝냐 아니면 원점점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좀 더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애물의 반지름이죠. 반지름에서 장애물의 y 좌표값을 빼는 것을 계산을 합니다. 이유는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장애물의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인데 이게 점점 x축으로부터 y 좌표가 그죠? 떨어져 가게 되면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힘이 약해지고요. 힘을 약하게 줘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점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안 떨어질수록 좀 x축에 가까울수록 y 값이 작은 거죠. x축에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x축에 가까울수록 y 값이 작아질 거니까 그죠? 작아질 거니까 그러면 점점점 힘은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y 레이터럴 폴스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x축의 방향의 힘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바라킹인가 뭔가 이게 바라킹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원래 브레이킹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죠? 이 사람이 좀 약간 이 브레이킹 맞네요, 그죠? 브레이킹에 웨이트를 0.1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장애물의 반지름에서 x의 좌표값을 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x축에서 원점에서 x축이니까 그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이게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이 전체 값이 작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축에 봤었을 때 원점에 가까울수록 즉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원점에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당연하죠. 이게 가까이 있을수록 제동력은 좀 커져야 되고 좀 멀리 있을수록 좀 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힘 x, y를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이거는 로컬 좌표니까 월드 좌표로 다시 바꿔서 이 힘을 리턴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장애물 구하는 피하는 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월 어보이던스 벽 피하기를 할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